오늘 4강에서는 누리과정의 성격과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공부할게요. 오늘 내용은 1강, 2강, 3강을 듣지 않았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전 강의를 아직 안 들었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로 가서 듣고 오세요.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성격과 총론부터는 고시문과 고시문의 해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고시문 암기를 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고시문 암기는 기본이고 고시문의 의미도 함께 암기해야 합니다. 의미를 암기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해설서가 설명한 고시문의 해설도 함께 암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시문 해설에 있는 고시문의 각 단어 의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미 암기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출제되는지 2021학년도 기출을 볼게요. 목적과 목표에 제시되는 것 중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용어를 물었는데, 고시문 문제이니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암기한 고시문을 먼저 떠올리고 다음으로 지문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시문에서 찾아보겠죠. 이때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고시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기억, 독창적인 사고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창의력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면서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배려이죠. 창의력의 경우 창의력이 포함된 고시문에 호기심, 탐구심, 상상력, 창의력의 의미를 각각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고시문만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시문 단어들이 어떤 뜻을 가지는지 의미도 함께 암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총론 파트 공부를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렇지만 의미 파악은 제가 강의에서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암기만 하시면 돼요. 해랑일 30쪽 성격을 펼쳐서 본격적으로 총론 고시물 해설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부터 짧게 해볼게요. 해설서에서 성격이 추가된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두 번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임을 명시하기 위해서였죠. 답이 만약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2강으로 가서 다시 공부해보세요. 자, 이 두 가지 이유로 추가된 성격을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리는 요즘 성격을 물어볼 때 MBTI가 뭔지 물어보고 또 자기소개를 할 때도 MBTI로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잖아요. MBTI에 E가 들어가면 외향적이고 I가 들어가면 내향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성격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성격도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향인데, 어떤 교육과정은 지식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정은 창의성이나 역량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누리과정은 유아 및 놀이를 중점으로 두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누리과정의 성격을 자세하게 설명한 각 항목을 살펴볼게요. 성격은 각 지침을 제시하기 전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임을 명시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갈게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만들고 개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공통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사용하는 누리과정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정의하는 교육과정은 두 가지 교육과정의 정의에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의미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 여기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란 국가가 만든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시에 적용하며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성격의 지침도 방금 전의 정의처럼 각 단어별로 의미를 파악해 볼 건데, 첫 번째,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부터 살펴볼게요. 국가 수준의 공통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거나 유아의 안전을 공통으로 고려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다양성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지역 수준의 다양성은 지역사회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 농촌 문화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수준의 다양성은 각 기관의 철학이나 학급이나 학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수준의 다양성은 유아의 연령이나 개별 유아의 특성, 발달 수준의 차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으로 해랑 1권 31쪽을 펼쳐서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를 알아볼게요.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합니다. 유아가 전인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는 놀이를 할 때 행복함으로 유아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유아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를 알아볼게요. 개정 놀이과정이 유아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존중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정 놀이과정이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유아 주도적인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랑 1권 32쪽으로 넘어가서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를 살펴볼게요. 사진 속 유아가 혼자서 가위질을 하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자율성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물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놀이를 만들고 바꿔가면서 창의성을 기르죠. 따라서 교사는 자율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유아가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 지침인 유아, 교사, 원장,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한다를 살펴볼게요. 개정 놀이과정에서 말하는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실현되려면 놀이에 대한 관점이 교사와 학부모가 공유되는 것이 필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와 원장, 원감은 학부모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과 알림장, 홈페이지나 어플로 놀이에 대해 소통하고 학부모는 이런 기관의 안내에 협력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가나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유아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합니다. 자, 정리하면 놀이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고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합니다. 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며 마지막으로 유아, 교사, 원장,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해랑 1권 33쪽으로 넘어가서 놀이과정의 구성 방향을 볼 텐데 구성 방향은 크게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공부해 봅시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구성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적 비전을 제시했는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인간상을 반영했습니다.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은 그대로 가져오고 유아기의 특성을 반영해서 건강한 사람을 개정 누리과정에서만 새롭게 제시하고 교양 있는 사람을 감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유아의 현재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유아가 앞으로 배우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 모습이자 교육적 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은 신체와 정신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누리과정에만 제시된 인간상으로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자주적인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구하면서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느끼는 문화적인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인간상은 구성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적 비전을 제시하는 항목으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자, 4강 강의 총정리를 해볼게요. 오늘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놀이과정의 성격이나 추구하는 인간상과 같이 고시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시문 암기와 고시문의 의미 암기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누리과정의 성격은 유아 중심 및 놀이 중심을 특징으로 하고 누리과정을 명시했으며 공통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며 유아와 놀이 중심을 추구하며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며 구성원이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구성 방향 중 추구하는 인간상은 유아의 현재 모습이자 교육적으로 성장해야 할 모습으로 총 5개로 제시됐으며 그중 건강한 사람은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인간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유아기 특성을 반영하여 누리과정에서 조정한 표현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문제로 바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해당 문제지 16쪽에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며 길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4번 자율성입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만 새롭게 제시된 인간상은? 그렇죠. 1번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강의는 이전의 강의들보다는 확실히 쉬웠을 거예요. 그래도 쉽다고 해서 공부 끝내지 마시고 강의가 끝나도 복습과 문제 풀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5강 강의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출판사 오르다꿈의 키망이었습니다.